노아의 작업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 스토어 아이템 소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템 소싱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소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로는 위탁 판매의 단점들이 있고, 이 단점들을 보완했을 때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위탁 판매 단점으로는 일단 내가 팔려는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경쟁이 쉽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대량 등록을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탁 판매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관심 있는 상품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흔한 도매처에 있는 도매국이라던가 위너클랜이라던가, 물론 이런 데서 잘 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숨겨진 도매처라던가 직접 소싱하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이겨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아이템을 선정해야 합니다. 혹시 위탁 판매에 대해서 유튜브나 블로그들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검색량을 파악해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 스카우트라던가 데이터랩, 판다랭크 등 엄청 많죠. 블랙키위도 있고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량은 많은데 상품 수는 적은 키워드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낮은 경쟁 강도를 찾는 방법이라고 많이들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뽑은 그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스토어를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운영을 하면서 느낀 바는 이와 같은 방법은 좀 이젠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정말 최고의 방법일지도 모르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보고 들은 것 같아요. 내가 팔아보고 싶은 것, 즉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를 팔아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팔아보고 싶은 것을 파는 것보다는 남들이 사고자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게 조금 더 빠른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방법이 맞지 않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여기 보시면 검색량은 많은데 상품 수는 적은 키워드를 경쟁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쟁 강도에 속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색 수는 많은데 상품 수가 적다면 황금 키워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이제 곧 겨울이 오니까 전기장판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판을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을 해보면 경쟁 강도가 1.5밖에 되지 않아요. 1.5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아주 좋은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임수가 보입니다. 한 달 검색 수는 벌써 30만이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40만, 50만, 60만까지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상품의 개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상품의 개수예요. 상품 수는 약 50만 개에 달해 있었습니다. 벌써요. 자, 이 상품을 우리가 만약에 업로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상품은 몇 페이지쯤 들어가 있을까요? 아마도 10페이지 안에 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20페이지도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은 상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가 업로드했을 때는
노출이 되지 않는 선이라는 거예요. 광고나 외부 유입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판매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경쟁 강도가 적은 상품들은 이미 상품 수가 굉장히 많은 상품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그런 상품을 찾았다고 한들 갑자기 엄청난 사람들이 뛰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은 예전에는 많이 통했던 이야기라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질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색수 상품수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분명 이 자료들은 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잘 봐야 하는 것은 구매 전환율이 좋은 키워드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품을 빠르게 선택을 한 후에 좋은 상품을 구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상품을 제가 만약에 구하게 된다면 그 상품은 내가 자신 있게 광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상품은 또 자신 있게 외부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좋은 상품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 이게 바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올바른 스토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먼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스토어를 성장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아마도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하다 말고 포기하게 될 거예요. 이미 스토어에 그런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왜냐면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키워드와 상품 수만으로 내가 어떤 상품을 셀렉하고 그 상품을 가져오고 그 상품을 판매한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판매가 되지 않으면. 하지만 좋은 상품을 내가 구하고 그 상품에 애정을 쏟으면서 그 상품으로 하나하나 나아간다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게 잘하고 있는지, 어떤 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지 조금씩 조금씩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발로 뛰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노력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스토어에 진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이템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소싱을 할 것인지, 이 소싱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